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터 기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역사, 그리고 컴퓨터가 어떤 구조로 동작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이걸 우리는 컴퓨팅 사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러한 능력이 없죠. 대신에 컴퓨터는 많은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바로 문제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하여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정보를 다루는 우리 생활에서 또는 전공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컴퓨터의 구성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는 1945년 중반에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되기 시작했고요. 1946년도에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의 컴퓨터는 아주 전문가들이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죠. 바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는 목적이었고요. 그것을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전문 계산기. 그런 계산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지금 작성을 하고 문서 작업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동작의 원리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 그래서 비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과 거짓 또는 0과 1로 구성되어지는 값이고요. 사실 우리가 다루는 컴퓨터에서 다루는 모든 정보들은 사실은 이 비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컴퓨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드웨어는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어떤 기계죠. 기계 장치입니다. 물리적인 장치이고요. 뭐 그 안에 뭐 어떤 것들이 구성되는 거 보면 그냥 보면은 모니터도 있고요. 뭐 본체도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이 컴퓨터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뭐라고도 하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요.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라고 하는 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 7, 윈도우 8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안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토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미지를 뭐 보정하거나 이미지를 편집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되어지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좀 정적이죠.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류도 뭐 고정되어 있다, 제한적이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정말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이퀄 소프트웨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랑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어떤 작업, 어떤 목적,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이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순서, 명령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명령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령어들이 순서가 틀리면은 올바르게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 두 개를 일단 입력을 받아서 x하고 y를 입력받아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출력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출력하기 전에는 덧셈 해야 되고요. 덧셈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명령어 형태로 저장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읽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계산기라고 하죠. 전자계산기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인데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자계산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여기 있는 계산기도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숫자 입력해가지고 사칙 연산해서 결과 이렇게 출력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계산기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계산기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자, 일단 컴퓨터하고 전자계산기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컴퓨터의 장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범용적이다. 제너럴하다.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전자계산기는 어때요? 정해진 기능들을 수행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능을 변경할 수도 없다. 주어진 정해진 기능만을 사용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계산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죠? 지금 하는 것처럼 워드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워드 작업도 하고 뭐 파워포인트 작업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렇죠? 워드 작업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도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범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더라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계산기는 이게 내가 공학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공학용 계산기를 새로 사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거죠. 컴퓨터는 각각의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 그렇죠? 그리고 뭐 전문적인 기능까지도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만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능들을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하드웨어 성능은 좀 더 좋아야겠죠. 그러나 컴퓨터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실제적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뭐가 먼저 출현했겠어요? 하드웨어가 먼저냐, 소프트웨어가 먼저냐? 당연히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 이유는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인데요. 이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는 바로 찰스 베비지라고 하는 수학자가 설계를 했습니다. 1837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식 컴퓨터의 원형이 나오기 한 100년 전에 설계를 했었고요. 불행하게도 지금 베비지의 이 해석기관이라고 하는 이 기계식 컴퓨터는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완성되지 못했고요. 만들어지게 된 큰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찰스 베비지가 이 지금 해석기관을 만들게 된 그 시기는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거나 또는 그 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 설계에서 필요한 계산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다항식을 계산하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계산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표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로그표 같은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되어진 기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찰스 베비지가 설계한 해석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기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컴포넌트, CPU, 메모리, 출력, 그리고 입력 장치,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원형, 그렇죠?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설계된고요. 이 설계의 목적이 어떤 특수 목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컴퓨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찰스 베이비지의 해석기관은 기계식 범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어진 컴퓨터는 목적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항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표이죠. 이게 로그 함수인데요. 로그 함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이런 그 표들을 계속 만들었었나 봐요. 이 표를 참조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가 됐던 게 찰스 베이비지의 해석기관이었고요. 이 해석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 장치도 있고 출력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기관은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최초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해석기관에 동작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는 거죠. 입력을 한 거죠. 자, 그때 최초로 해석기관에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에이다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분이죠. 이 에이다 러블레이스는 최초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여성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요. 그분이 만든 프로그램 언어 이름이 바로 에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이다 러블레이스가 프로그램을 만든 최초의 프로그래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어떤 것을 개념을 만들었냐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 원리들을 고안하셨어요. 근데 이 기본 원리를 고안하셨던 내용들 보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작업들이 처리되기 위해서 그러한 반복적인 내용들을 별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루틴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은 함수라고도 합니다. 이런 개념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명령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개념도 이분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을 하다가 어떤 곳으로 수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념도 바로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 조건에 따라서 다음 공식을 계산하도록 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if 문장 같은 것도 생각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해석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이고요. 이 하드웨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개념으로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했던 분이 바로 에이다 러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컴퓨터 외에 하드웨어보다 좀 더 중요해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해석기관에서도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해석기관에서도 고려되고 설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에이다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하드웨어였습니다. 하드웨어였고요. 워낙 하드웨어 가격이 비쌌으니까요. 고가의 하드웨어였었거든요. 하드웨어가 상당히 고가였죠. 하드웨어가 고가이니까 어떻게 이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최근 2000년 이후부터
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소프트웨어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배우는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그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그 개략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그 해석기관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아주 제한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동작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그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왜 중요해지고 왜 이렇게 중요해지게 됐는가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 그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동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랑 달리 어떤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기능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전화 걸기 위한 용도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기능들을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산기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 다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직업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 우리가 뭐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자연어를 우리는 사용해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인간이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 언제부터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중요해졌는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노키아라는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2007년이죠. 2007년도에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50%를 넘게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50%. 여기 나왔죠. 이게 언제까지냐면 2007년도까지예요. 2007년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 매출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다가, 여기 보시면 아주 갑자기 노키아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은 노키아가 사라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물며 이제 좀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2008년도 이때쯤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그런데 노키아라는 회사는 전체 그 스마트폰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애플이 출시한 스마트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별적인 요소가 뭐냐면 노키아의 폰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떻게 해요? 핵심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게 컴퓨터죠.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다양한 형태의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앱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2008년도 이후부터 노키아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하물며 2011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해당되어진 노키아를 사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성장을 못하고요. 결국 어떻죠? 지금 2013년 이후부터는 거의 시장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엄청나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였지만 결국 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그 당시에 새롭게 나타난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같은 형태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애플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앱들을 탑재해서 올릴 수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스토어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